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홈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요. 자, 간밤 미국에서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는데 미국의 소비는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원달러 환율의 부담 속에서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팔자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기관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왔는데요. 양시장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장 막판에 대통령실에서 한미통화 스와프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 꺾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이번 주 정말 4거래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길었던 또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주간 지수로도 한번 살펴보면요.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은 1% 하락으로 이 주 초반에 비해서 약세 흐름이 지속되면서 음봉을 그려냈던 한 주였습니다. 자, 다음 주는 FOMC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을 수익으로 맞바꿔 주시는 장자방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비법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시장의 방향을 또 정확하게 챙겨주시는 만큼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방향과 함께 전략들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가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장자방 전문가님의 수익률이 꾸준하게 좋다 보니까 장자방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저희 금요일 저녁 생방송에 열어드리는 QR코드를 통해서만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현물시장, 즉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특히 시장 아직 빠질 자리 남았으니까 9월 중순부터 말까지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를 갖자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던 만큼 오늘도 시장이 맥을 추지 못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방향을 정확하게 챙겨주시는 만큼 장자방 전문가님과 시장 방향에 대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시장에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도 함께 세워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화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태방입니다.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하방입니다. 아마 짧으면 다음 주, 길면은 다다음 주 9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하락이냐 아니면 다다음 주까지 하락이냐 이 두 개 2주 안에 아마 바닥이 형성되고 나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 시각으로 짧게는 다음 주 일주일, 그리고 길게는 다다음 주 2주일 정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인버스를 좀 가지고 시장이 내려가는 것에 배팅하는 숏을 아직은 좀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동시에 장이 내려갈 때마다 이제 나는 다음 상승 10월 달에는 좀 반등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10월 달에 단기 반등을 대비하는 주식과 그다음에 레버리지 상품들을 조금씩 매수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지금 매집을 슬슬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무엇을 사고 있고 향후에 어디쯤에 저점이 형성될 걸로 예측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려볼게요. 자, 먼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여러분 레버리지 상품하고 반대가 코덱스 레버리지는 주가가 올라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인버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주가가 빠져야 수익을 내요. 제가 지난번에 인버스를 말씀드릴 때 첫 번째 매수가 2,835원이었고요. 두 번째 매수가 2,930원입니다. 2,910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매수 단가가 2,870원에서 2,880원 정도에 저희가 매집을 해서 한바탕 여기서 청산을 했고요. 다시 눌렀다 올라올 때 또 한 번 잡아서 챙기고 반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인버스가 앞전 고점이 3,465원인데
3,400원대에서 더 가냐 못 가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인버스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 역시 좀 더 빠질 자리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찍고 못 가는 게 확인되면서 윗골이 길게 단 음봉 이게 나와주면 저는 이때 주식을 살 겁니다. 시청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꺾이면서 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 윗자리를 넘길 거냐 그러면 당분간 주식 사면 안 될 것이고 넘지 못하고 이렇게 달고 음봉으로 이렇게 죽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걸 확인하고 주식을 사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주가가 빠질 때 인버스니까 주가가 오를 때를 레버리지라고 본다면 얘가 지금 여기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 거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조금 더 빠진 이 과정들이 있은 뒤에 올라간다면 저는 주식을 매집을 좀 하고 물량을 잡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그냥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일부씩 조금만 잡아가는 거죠. 그냥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좀 감을 잡아가다가 시장이 저점이 형성되고 올라가겠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 사인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주식을 하시는 분인데 내가 지금 언제가 바닥이고 언제 물량을 잡아야 되고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이시라면 지금 핸드폰을 드십시오. 핸드폰을 드시고 이렇게 카메라 기능을 켜서 QR코드를 이렇게 화면 우측 하단에 내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 여러분 들어올 수 있게끔 입장 링크가 뜹니다. 터치만 하시면 그 단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지금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시청자분께서 만약 제 방송을 많이들 봐주셔서 미리 좀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이 시간대 여러분과 강의를 한 지가 지금 2021년 작년 1월 첫 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이달 9월 말일까지만 지금 이 시간대에 제가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마 이 시간 이후에 이제 9월 말이면 이제 30날 마지막 날일 거예요. 금요일 날이 마지막 방송일 텐데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게 되면 제 시황을 보실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께는 제가 약속드리고 싶은 건 주기적으로 중요한 시황들이 움직일 때마다 제가 온라인 강의를 켤 거예요. 근데 그 온라인 강의를 들어오는 루트나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게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밖에 없을 거예요. 오케이? 왜냐하면 저는 이제 2주간 방송하면 이제 이 시간대에 방송을 마무리하고 저도 이제 제 본업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같이 계속 소통하고 뭐 이렇게 지금 방송하듯 뭐 매주는 아니겠지만 주기적으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런 정보들을 좀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는 매매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으려고 한다면 그 방법은 여러분이 단톡방에 들어오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시황 설명하다가 또 놓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하는 단톡방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여기 전체 인원이 지금 한 2,300분 가량 되시는 것 같아요. 꽤 많습니다. 근데 지금 뭐 특별히 제가 뭐 자료를 많이 드리지도 않거든요. 근데도 계속 계시는 이유는 아마 시황이나 또 제가 드리는 종목들에 손실이 없다는 것이 아마 소문이 난 것 같고 그만큼 신중한 겁니다.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매일매일 트레이딩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주식을 매일 할 필요도 없고 자주 할 필요도 없어요. 보다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나서 그냥 한두 번씩만 매매해도 손해보지 않는 자리를 최대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제가 승률이 좋은 이유는. 그래서 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벌이가 충분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투자하는 기회들을 안 하면 말지 뭐라는 생각으로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벌이가 별로 없고 지금 당장 돈이 어려운 사람은 무리해서라도 매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매를 좀 차근차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하셨죠? 길게 가지 마시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핵심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핵심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시장의 타이밍인데 중요한 건 패턴이기도 하고요. 이해되셨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조금만 더 빠진다면
물량을 잡을 자리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를 드리자면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 14,000원 내외부터 받는 것은 손해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14,000원 밑에서부터 살살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받아가는 이 매매는 이렇게 딱 올라올 때 수익이 이만큼 올라올 거기 때문에 최소 10% 이상의 수익은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14,000원 언저리부터 요 밑에 14,000원, 14,100원 요 아래 내려올 때마다 천천히 받는 것은 손해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만약에 주식이 내가 뭔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코덱스 레버리지 요 놈이 괜찮다라는 얘기고요. 다만 얘가 조금 더 빠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인버스가 쌍고점을 넘기냐 마냐의 테스트를 한번 해야 돼요. 그 자리를 확인하고 들어갈 때 물량을 잡을 생각이라 지금은 그냥 천천히 조금 산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단톡방에 물량을 배팅해야 될 타이밍이 오면 저 이때 들어갑니다. 물량 얼마 30% 들어간다, 50% 들어간다 말씀을 따로 드릴 겁니다. 또 그걸 좀 기다리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이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인데요. 150 레버리지입니다. 코스닥 150이요. 자, 얘는 중소형주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붕 떠 있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다음 주 더 떨어질 거예요. 오케이? 예. 툭 떨어질 텐데 이 떨어질 때 앞전 저점이 7,100원이라 여길 찍고 올라올 거냐 아니면 뚝 뺐다가 아래 꼬리 달면서 올라올 거냐. 그래서 만약에 이 꼬리가 달리면 이게 밀려버리면 사지 않고 있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 걸 확인하면서 사인 드릴 건데 아마 이 타이밍이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에 잡힐 거예요. 말씀드리면 비중은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예. 저는 왜냐면 이게 지금 방송에서는 풀베팅 몰빵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심의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아마 톡방에 드리면 비중 30에서 50%까지 채워도 좋습니다라는 얘기가 사실상 거의 풀베팅에 가까운 확신에 가까운 표현이다라고 우리끼리 그냥 약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청자 여러분? 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만약에 종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 종목 코드 233470입니다. 이 종목하고 그다음에 150 레버리지 120630입니다. 이 두 개의 종목을 여러분이 사시면 된다. 그래서 비중을 좀 나눠서 사시면 대형주 종목하고 중소형주 종목이 함께 갈 수 있는 구조를 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황에서 흔히 얘기하는 미국 팡플러스, 구글, 페이스북, 애플 이런 것들, 엔비디아 얘네들이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큰 성장주인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글을 봤는데 성장주와의 이별이라는 글을 하나 올린 게 있더라고요. 자, 지금 시장은 사실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왔다가 9월 말 떨어졌다가 10월에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죽는 장이 되지 않을까 계속 같은 시황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 정도가 최저점일 거라고 생각하니 앞으로도 하락장이 한참 남아있죠. 그렇죠? 3월이라고 생각해도 지금 오늘 9월이죠. 그러면은 한 6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6월이라고 생각하면 약 9개월 정도가 필요하죠.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는 조금 더 고난의 행군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멍하고 계실 거냐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요. 떨어졌을 때 미국장을 들어가고 싶은데 팡플러스, 4차 산업, 그다음에 와이드먼트 가치주 제일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들을 여기 모아놓은 ETF거든요. 이 종목이 302-230입니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 이첼 레버리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얘는 1,700원에서 2,000원 정도 올 때가 가장 좋은 저점일 것 같으니 지금 떨어질 때 조금 모아놓는 거는 전혀 문제 없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오는 50만 원 살 거야, 100만 원 살 거야, 상관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저점이 나와서 물량을 잡게 될 때는 단톡방에 약속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기로. 그래서 함께 이쯤에서 저점권이니까 적극적으로 비중을 좀 잡아가겠습니다.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약속해놓고 약속을 어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도 니프티인데요. 우리 맨날 이 종목 엄청 좋아했던 건데 오늘 장대 음봉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일단 단기적인 시세는 다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라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 우리 다 팔아먹고 나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지금은 건들지 않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가 뭐냐라고 하는 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1번 2차 전지 관련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차이나 전기차인데 저점 이탈해 버렸어요. 그래서 얘도 기다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2번이 뭐냐면 자동차 섹터입니다. 자, 뭐라고요? 1번 2차 전지, 그다음에 2번 자동차, 3번 반도체. 그러면 뭐예요? 성장주죠. 세 개 다 성장주입니다. 이 성장주 섹터하고 그다음에 향후의 미래의 먹거리로 우리가 보는 것이 타이거 미디어 콘텐츠라는 섹터인데, 그래서 오늘은 요거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에너지 화학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얘를 구성 종목에 관해서 쭉 한번 보는 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종목들 여러분이 어떻게 살피셔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차 전지에 관해서 제가 종목을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안내를 드렸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주식 매매 가이드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ETF가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군요. 그래서 얘가 뭘 가지고 구성한 거냐라는 걸 좀 보시게 되는데, 자 보실게요. 2차 전지 KRX 2차 전지 K 뉴딜 지수라고 하는 ETF인데요. 얘는 국내 주식에 상장된 투자 자산을 중에서 2차 전지 관련되는 섹터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구성이 높은 것이 삼성 SDI 26%고요. 그다음 LG 에너지 솔루션 25.42%고요. SK 이노베이션 23.61%입니다. 그 외에도 LG화학 14.6%고 나머지는 자잘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개의 섹터를 통해서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저 섹터이면서 종목들이 정말 그렇게 좋아? 그럼 나는 이것들 중에서 뭘 골라야 될까? 나중에 떨어질 때 나는 어디 비중을 둬야 될까? 우리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제 말씀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네. 그러면 얘가 찾아볼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볼까? 자, 삼성 SDI 올라올 때 되게 강하게 올라옵니다. 보시면 떨어질 때는 굉장히 오랜 기간 애먹이고 떨어지다가 올라올 때 빠르게 올라오고요. 또 떨어질 때는 떨어졌다 반등했다 떨어졌다 반등했다 이러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얘는 단타치기는 좋고 들고 버티기도 나쁘지 않은 섹터입니다.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요. 자, 얘는 떨어질 때는 야금야금 떨어지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다가 살짝 눌림 줬다가 또 올라갔다가 합니다. 자,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 이 두 개 종목 중에 여러분은 어느 차트가 조금 더 땡기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이 훨씬 더 땡기네요. 그러면 이 섹터 안에서 종목 중에 차트 패턴이 예쁜 놈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려오면 요 놈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거야 라고 골라두시는 것이 제가 대형주 종목을 찾는 방법입니다. 학습이 좀 되실까요?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한번 보실래요? 비중이 좀 낮았던 거긴 한데 얘는 차트 모양이 꽤 이쁘네요. 그죠? 왜냐면 보세요. SDI는 빠르게 오르고 내리는 게 화끈하다면 LG화학은 쭉 올랐다 눌리고 쭉 올랐다 눌리는데 들고 버티기가 꽤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죠? 패턴 이쁩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지금 SK 이노베이션 보세요. 자, 비중은 얘가 3등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근데 얘는 떨어질 때는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반등할 때는 이거보다 얼마 못 가요. 그리고 지금 장에서 다른 놈들은 SDI, LG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LG화학 잘 버텨요. 이 위기에서 얘네들 놀고 있는데 얘만 떨어지네요. 그럼 여러분 어떤 종목을 제외하는 거예요? 얘 탈락. 집에 가 발 닦고 라면이나 먹고 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4개 종목 중에는 얘를 탈락시키겠습니다. 차트 보시는 방법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좀 재미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렇게 차트를 고르고 종목을 고르는 그리고 패턴을 골라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그러면 자동차 섹터랑 그다음에 아까 우리 미디어 콘텐츠 섹터도 찾는 법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네,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시장 방향을 또 챙겨주셨는데, 자, 10월에는 단기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 주시면서 지금 시장이 빠지는 이 시점에서 좋은 섹터와 종목들을 조금 모아가자라고 챙겨주셨지만요. 다음 주 시장에서 몇 가지 좀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 관련해서 매수 타이밍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장자방 전문가님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가장 주목해야 할 섹터를 세 가지 꼽아 주셨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섹터별로 우리가 종목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챙겨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조금 나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또한 노란톡 들어오셔서 장자방 전문가님의 도움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바로 뜨거든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을 들어오셔야만, 지금 노란톡을 들어오셔야만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자동차와 미디어 콘텐츠 섹터에 대해서도 종목을 찾아가는 방법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에서는 이렇게 종목을 꼽았잖아요. 근데 이 안에 히든도 몇 개가 있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섹터를 보시면 자동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먼저 보시게 되면 자동차의 구성 종목의 1등은 현대차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화면에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현대차 여기 있죠? 1등 20.33%고요. 그 다음에 기아가 19.31%고요. 현대모비스 18.87%,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9.68%, 만도 5%, 위아 3.94%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명신산업, SL, 금호타이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실제 어떻게 보는지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종목들 하나씩 클릭하면서 차트를 비교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차트 보신 눈이 조금 뜨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잠깐 지우고요. 자, 보실게요. 자동차 섹터 중에서 1등이 아까 현대차였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장은 분명히 하락장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 달 전에 우리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종목 매집을 할 때 자동차가 주도주가 될 거다. 그래서 본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섹터를 사도 되고 또 현대차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9월 오늘 며칠입니까? 16일이죠. 오늘 시점 기준으로 장은 하락 조정장이에요. 근데 이 현대차 차트 이거 뭐죠? 뭔 일입니까 도대체? 계속 오르죠. 제가 여러분께 세 개 섹터를 말씀드리면서 제일 힘없는 게 반도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1등과 2등이 자동차하고 2차 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중에 자동차와 2차 전지 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라면 완성차, 자동차 섹터 ETF에다 비중을 두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센 종목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인증이 되실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6월 말, 7월 초, 7월 중순에 내내 누누이 말씀드렸던 걸 혹시라도 저놈의 자식이 나중에 옛날에 그런 말 안 하고 지금 와서 거짓말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유튜브에 팍스TV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제가 강의했던 이유들을 전부 다 다시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다 검증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으면 그냥 자동차 섹터 ETF 사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렸던 그 시기가 17,000원 밑에서는 그냥 쌉니다. 아무데나 사세요. 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고요. 걔가 19,000원대까지 온 거죠. 약 20%. 그래서 ETF의 수익률은 저는 10%에서 20%를 보고 삽니다. 대형주도 10에서 20%를 보고 삽니다. 그럼 에게 겨우 그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은행에다 여러분 지금 1년 만기로 예금 혹은 적금을 넣었을 때 3%에서 4%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순환매 돌아가는 게 길게 가봐야 2달 내지 석 달에 한 번씩 기회가 오거든요. 짧은 거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에 한 번씩 매수 기회가 오고요. 근데 그 정도마다 10에서 15, 10에서 20%를 다른 것도 아니고 대형주, 절대 현대차 망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현대차 망하기는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형주로 SK하이닉스 같은 거, DB하이텍 이런 반도체 같은 걸로 보는데 망하기 정말 힘든 종목으로 심지어는 그 한 종목이 아닌 그 섹터가 포함되어 있는 ETF로 우리가 단단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매매가 가장 좋은 매매냐라고 저에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잃지 않는 단단한 매매가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도 보고 이득도 보고 손해도 보고 이득도 보려면 사실 이득이 나는 게 이만큼 커야 돼요. 손해는 요만큼밖에 안 되고 이익이 엄청 커야 손해를 커버하고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 계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수익이 이만큼 나는 걸 추구하지 별로 않아요. 왜냐하면 선물옵션 매매를 계속 하기 때문에 선물옵션 수익률이 훨씬 커요. 이 주식에서 할 수 있는 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 10배 이상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과 ETF는 정말 단단하게 손해보지 않게 운영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갈 때 그냥 10% 이상만 수익 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잡는데 대신에 손해가 죽어도 안 날 만한 가장 보수적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서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매매 끝나고 나면 저희 톡방에 제가 어떨 때는 한 1, 2주 이상 혹은 뭐 한 달, 두 달 이상을 종목을 안 들이는 때도 있어요. 왜? 마땅치 않으니까. 단탄할 수 있겠지만 여기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직장인 분들이나 본업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는데 신경 쓰고 해야 되면은 돈 못 벌거든요. 내 본업해야 되는데 맨날 핸드폰 이거 키고 앉아가지고 언제 도대체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이게 주식이 전업 투자자이신 분이야 이게 일이니까 종일 봐야 되겠지만 보통의 자기 직업이 있는 분들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종목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 그냥 내가 사기 전에만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사겠다고 결정을 하는 순간부터는 전혀 불안하지 않고 매우 마음이 편한 거. 그거 외에는 거래 안 하겠다라는 게 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봐도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싸고 좋은 자리라고 얘기해도 좀 더 빠지. 제가 본 것보다 한참 한 10% 이상 더 빠졌다가 올라올 때도 가끔은 있으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크게 뭐 구제를 안 하고 수익을 내니까 여러분들 그런 매매 하셨으면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갈 때 제일 센 놈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비중이 제일 높은 현대차 차트를 보시면 자동차 차트 자 보세요. ETF 이 놈은 어떨까요? 얘가 쭉 시세 주고 한번 눌렀다가 올랐는데 꺾이고 있죠. 보이시죠? 근데 대장주였던 현대차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자, 얘는 어때요? 더 세죠. 그죠? 지수 자동차 ETF보다 코덱스 자동차보다 훨씬 더 센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위아를 보실래요? 비슷하죠. 그죠? 그다음 현대 모비스 한번 보실래요? 얘는 아예 밑에 떨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뭘 제외할까요? 모비스 버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향후에 조정 나올 때 내가 이 섹터 종목 중에 뭐 난 택할래라고 물으면 제일 올라갈 때 앞전 상승에서 제일 짱짱하게 버틴 놈, 그 놈이 저는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돈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와서 계속 매수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는 그 에너지가 가장 센 종목이었다는 것이 향후에 갈 때도 그럴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주로 하고요. 그럼 만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떨어져 있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아 한번 보실래요? 세 종목 중에 누가 제일 높습니까? 위아. 그러면 부품 소재주 중에서 제가 왜 현대 위아가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린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지금 저는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정이 나오면 저는 만도, 위아, 모비스 이 세 개의 종목군 중에서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다시 한번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위아, 그다음에 말씀 현대 모비스, 그다음에 만도. 이 세 개 중에는 저는 누굴 원하냐면 위아, 위아 챔피언 얘를 저는 갖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위아가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완성차 중에 기아차하고요. 기아입니다. 예전 이명 사명이 바뀌었죠. 기아차에서 기아로 바뀌었죠. 기아 그리고 현대차 중에는 누가 더 좋습니까? 당연히 현대차죠. 그럼 여러분 여기 섹터 안에 ETF에 지금 우리가 몇 개 종목을 봤는데 딱 골라지지 않습니까? 완성차 중에는 기아를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현대 그랜저 살래 아니면 K7이 K8로 바뀌었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K8을 살래 아니면 그랜저 살래 그러면 아무래도 네임밸류는 그랜저 쪽으로 좀 더 쏠려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을 살래 아니면 급은 다르지만 기아의 K9을 살래라고 물어보면 훨씬 K9이 더 큰 차고 승차감이 좋고 사실 휠 베이스는 훨씬 더 큰 차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에쿠스 바디에다가 얹은 차이기 때문에 더 좋은 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10명이면 8, 9명은 아마 제네시스 G80을 고를 겁니다. 이유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네임밸류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기아를 볼래 아니면 자동차 중에 현대차를 볼래 그럼 차트 모양을 봐도 기아는 모양이 빠지는 게 보이나요? 기아차 관계자분 계시면 기분 나빠하실 텐데 차트만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차트 패턴상의 에너지의 힘으로 보면 과거의 힘으로 볼 때는 기아보다는 저는 현대차다 이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제가 계속 전기차 시장이 왔을 때 앞으로 성장할 산업 중에 타이어는 빼놓을 수 없다. 근데 타이어 기업 중에는 저는 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 기업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동차 중에는 꼽아지는 거 아닌가요? 정리됐죠? 완성차, 현대차.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는 누구? 현대, 위아. 얘가 1등일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타이어가 되게 많이 전기차는 타이어 소모량이 더 많대요. 내연기관보다. 저는 내연기관 잘 아직 타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예, 전문가들이 얘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떨어질 때마다 사면 얘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앞으로 가치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조정 나올 때 사면 얘랑 그다음에 현대 위아라고 하는 부품 소재주는 앞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성장 산업이면서도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연기관에서의 피로도도 충분히 아직 받쳐주고 있는 상태고 향후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전기차로 완전히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인프라 다 깔릴 때까지 충분히 아직은 어렵다라는 게 대부분의 정설이고요. 한 7년에서 10년쯤 갔을 때는 좀 대부분 전기 혹은 자율주행차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10여 년 뒤에는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전문가분들의 예측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이 부품주 위아라는 것과 그다음에 타이어 테크놀로지는 10년을 바라보는 꽤 괜찮은 먹거리가 아닐까라는 것이 현재 제가 이 시장을 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차트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해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9월 말까지 제가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과의 작별 선물입니다. 9월달 한 달 동안 이렇게 다른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아닌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제가 접근하는 방식이 아마 가장 정석일 거예요. 손해가 나지 않고 가장 단단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9월 말까지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아마 제가 방송을 그만두고 나면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인 제 재테크로서 하는 방법이지 누군가에게 이걸 가르치거나 리딩을 하거나 종목을 추천하거나 저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어요. 돈 받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공짜로 드리잖아요. 그죠? 지금 제 톡방에 오신 분들께 2천 몇백 명이 계시는데 지금 21개월째 제가 지금 팍스TV 강의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달로 끝나니까 21개월로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단돈 10,000원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고요. 그래서 계시는 분들은 저랑 계속 같이 소통하시면서 갈 생각이고요.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계속 톡방에 오신 분들과는 계속 커뮤니케이션 할 생각이고 또한 이렇게 그냥 지금 여러분 탁TV에서 설명하는 것 같이 이런 식의 중간중간 가끔 뭐 자주 한다고는 저도 본업이 바쁜 사람이라 못하겠지만 이따금씩 한 달에 뭐 한두 번씩 뭐 두세 번씩의 이런 식의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할 생각이라서 그래서 단톡방에 오늘 좀 들어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9월 말까지밖에 여러분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아시겠죠? 방송 이후에는 단톡방을 더 이상 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영원히 안 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저도 관리하기 힘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계시는 분들은 그냥 모시고 갈 생각이니까 지금 기회 있을 때 얼른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자, 되셨죠? 자, 그래서 또 하나 여기 한화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는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이 거래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선수매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께 별로 말씀을 안 드리는 세타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 마지막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를 보시면 이 세 개 섹터 중에서 가장 힘이 없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다가 주저앉고 여전히. 그래서 반도체는 한 2, 3년 정도 지나야만 순환 사이클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여러분이 부동산으로 말하자면 재개발 혹은 재건축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부동산 투자자들끼리는 사실 은어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썩상, 썩빌이라는 얘기를 해요. 썩은 상가, 썩은 빌라, 썩은 아파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래된 아파트나 오래된 상가, 오래된 빌라에 계시는 분들은 이씨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는데 투자 용어의 하나의 은어 같은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썩었다라고 표현하는 건 30년 이상을 묵혀놨다는 거예요. 노후된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노후된 부동산의 장점이죠 단점은 뭐냐면 막상 들어가 살려고 들면 녹물 나오고 살기가 편치 않죠. 그죠? 네, 여러 가지 많이 노후돼 있기도 하고 바퀴벌레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오래된 집들에 들어가 보면. 그런데 장점이 뭐냐면 투자 가치로서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그 동네 새 아파트가 한 20억 하면 정말 막 허물어져 가는 것들 훨씬 한 거의 반값 근처까지 70%에서 50%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싸게 나는 그 동네 부동산에 내가 점유권,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 장점이 뭐냐면 부동산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너무 싸고 지금은 들어가기 싫고 거미줄에 막 그냥 쓰러지고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새로운 걸로 개발된다는 개발 계획이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다 허물어져 가지만 걔가 헐어버리고 폐교가 되는 순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게 지금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말하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이 반도체처럼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갈 때 여전히 내려가고 다른 종목이 내려갈 때 더 많이 내려가는 걸 저는 이 주식계 금융계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는 종목들이라고 저는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 대신에 쌉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되기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로또라고 이야기할 만큼 돈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나중에 개발이 되면 괜찮은 조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뭐 특정 지역을 논하기 뭐합니다만 강남역 한복판에 만약 한 50년 된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여의도에 가면 지금 거의 50년 다 돼가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 안 된. 근데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여의도의 그 금싸라기 땅에 강남역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에 있는데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300년이 가도 걔는 안 될까요? 언젠가는 되면서 탈바꿈해서 새 걸로 멋있는 건물로 올라갈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뭐 하는 걸까요?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우리는 싸게 사두는 것이 제일 좋은 가격에 사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향후에 한 2년은 잘 모르겠어요. 2년 내지 3년 정도 흘러가야만 좋은 사이클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투자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우리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자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면 좋겠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 반도체 종목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는 IT, 반도체 여러 가지 섹터, 핸드폰도 여러 가지를 만들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 좋긴 하겠죠. 물론 물린 분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저한테 욕먹을 각오로 얘기해서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 달까지 방송하고 여러분과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 살 거냐라고 물으면 일부 입질은 할 수 있겠으나 난 여기서 물량 잡을 생각이 없다라고 저는 대답을 할 것 같고요. 그럼 너는 어디 오면은 살래라고 물으면 저는 4만 원 중반이면은 풀베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욕 되게 먹을 만하죠. 56,200원짜리를 한 4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사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그 자식 뭐 하는 놈이야라고 분명히 욕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 의견입니다. 아시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삼성전자는 조금 매집했다가 뭐 단타 정도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별로 투자로서의 메리트는 현재는 없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사서 내가 그냥 뭐 한 2, 3천 원 떨어지면은 조금 사고 2, 3천 원 떨어지면 조금 사고 2, 3천 원 떨어지면 조금 사고 이렇게 10%, 10% 혹은 5%, 10%, 15% 이렇게 매집해서 내가 좀 시간을 텀을 가지고 길어봐야 근데 내년 봄이면 끝나거든요. 이 하락은 6개월에서 9개월을 넘길 수 없는 하락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거쳐서 여러분 천천히 사셨다가 그리고 묵은지 담듯이 한 2, 3년 이상만 푹 묵혀 놓으시면 굉장한 효자가 될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지금 어떻게 해요? 탈출해야 됩니까? 막 하시는 분들께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은 때가 아니니 길게 보셔야 될 거고 그렇지 않을 거라면 빼가지고 딴 데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LG전자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사실은 이번에 내려올 때 제가 지금 주력으로 슬슬 담으려고 폼 잡는 건 사실 저 오늘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하이닉스 제 평균 단가는 91,000원에 일부 좀 담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입지를 좀 했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지나 봐가면서 천천히 담아갈 생각이에요. 삼성전자 비중보다는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인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전에도 말씀드린 DBI텍입니다. 얘는 42,000원 밑에서 천천히 담아갈 텐데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올해 가을에 한번 반등할 때 제법 수익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도체 섹터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저는 이 두 개 정도만 여러분 보시면 어떨까? 그런데 지금부터 굳이 이걸 많이 담아야 되느냐? 조금씩 입질해놓고 좋은 섹터를 기다려보자.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넓혀주셨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절대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대형주 위주로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을 챙겨가시고 계시는데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하루 종일 HTS를 보시면서 전전긍긍하지 않으셔도 편안하게 여러분들 수익을 또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 이러한 매수 타이밍 온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과 공유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유망한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서도 노란톡을 통해서 모두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10분도 채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남으신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 선물 옵션에 대한 또 비법까지도 챙겨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아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온라인 강의를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하고 박시비에서 출연하면서 다음 주 주말에 토요일 날 제가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선물 옵션이 뭔지 모른다. 근데 장이 하락하기도 하고 상승하기도 할 때 이 변동성이 심한 장에 주식만으로 참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몇 달만 내가 배우는 거야 뭐 한 두어 달이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매매를 연습하고 모의 투자로 실전에 가기 전에 과정을 훈련하는데 분명히 서너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 지금 배워서 겨울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은 연습이 끝나고 실전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준비되거든요. 그럼 아마 내년 봄에는 여러분 계좌가 수익으로 꽤 많이 꽃피지 않을까 싶어요. 선물 옵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냥 한 두어 달 정도만 여러분이 두세 달 정도만 시간을 내서 배우려고 마음만 먹으신다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온라인 강의로 무료입니다. 비용 받지 않고 차트 패턴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상승의 사례와 하락의 사례들을 가지고 시장 패턴을 보는 기술적 분석에 관해서 특강을 좀 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선물 옵션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에는 여러분 다른 약속을 좀 잡지 마시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제가 온라인 강의하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는 토요일 날은 2시간 동안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시간을 좀 빼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다음 주에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얘기 마저 하고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반도체 쪽은 나중 향후 먹거리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지금 보고 싶은 것은 에너지 화학 섹터입니다. 에너지 화학 섹터를 좀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아까처럼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에너지 화학을 쭉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기업 정보란에 들어가시면 아까 겹치는 종목이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LG화학이 1등으로 올라오네요. 자, 그럼 겹치는 거 눈에 보이세요? 아까 우리가 LG화학 섹터가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었죠? 2차 전지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SK이노베이션도 겹치는 게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 얘네들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에도 포함이 되더라? 에너지 화학 섹터에도 테마가 연결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도 환승장이 있는 곳이 훨씬 더 비싼 거 아십니까? 그 근처 집값들이 하나의 호선만 있는 것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신도림역 그러면 뭐 2호선하고 1호선이 겹쳐 있죠. 그래서 공덕역 같은 경우는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4개가 겹쳐 있거든요. 서울역도 그렇잖아요. 청량역도 그런 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환승이 많은 곳들은 값어치가 왕십리도 그러네요. 이만큼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식도 똑같아요. 섹터가 환승이 겹치는, 호재들이 겹치는 섹터들은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LG화학을 제가 왜 좋게 보는지 아시겠죠? 패턴상 SK이노베이션은 겹치긴 하지만 얘는 좀 난이도가 높아서 개인 매매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쉽지 않아서 저는 패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큰 수익을 내게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솔루션이에요. 잡아가지고 끝을 모르고 올라갔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3등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S오일, 롯데케미칼, DH현대, 에코프로, OCI, 그다음에 금호석유, 그다음에 SKC 이렇게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비중이 높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이 중에 차트를 이렇게 열어보면 차트가 예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쁜 차트를 찾는 방법을 좀 공부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에 온라인 특강을 하려고 하는 게 예쁜 차트 찾는 방법을 설명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오세요. 보시면 SKC 같은 경우 거의 바닥을 땅굴을 파고 있죠. 제일 먼저 패스해야 될 것 같고요. S-오일 떨어질 때 꽤 많이 떨어지네요. 그다음 한국 쇠일석유 보실래요? 좀 버티네요. 그럼 얘가 좀 힘이 좋은 거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얘는 뭐예요? 우리가 바닥 따지기 이렇게 움직이면서 슬슬 올라가려고 폼 잡는 섹터잖아요. 그럼 이 지금 4개의 종목 우리가 본 것들 중에서는 1번 순위를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한솔케미칼. 얘가 이제 좀 올라가려고 폼을 잡으니 저점 매수를 슬슬 이제 좀 슬슬 사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인지하신다면 차트를 괜찮게 보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을까요? 다음 SK케미칼 한번 보실까요? 얘는 이미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는데 횡보하다가 앞전 고점이 11만 원인데 저걸 뚫어버린다면은 시세가 못해도 10에서 20%는 날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전 이런 종목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거 쳐다보는 거는 최고의 하수입니다. 그냥 네가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자 하다가 바닥 나오는 게 확인될 때까지 쳐다보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 계좌건강에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얘는 앞에 지켰던 가격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반등하고 내려오고 근데 얘는 다시 내려오면서 고점이 낮아집니다. 여러분 하락 추세가 뭡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점이 깬 상태에서 이걸 바닥이 어딜까를 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띨띨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이미 추세가 깨진 것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고 추세가 다시 형성하고 나서 쳐다봅시다.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미련한 매매를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미 추세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닥이 어디냐 1층 밑에 2층, 2층 밑에 3층, 3층 밑에 10층, 10층 밑에 100층까지 계속 어딘가 지킬 거야에 희망 고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주식은 패턴이 깨지면 버리는 것이고 패턴이 살아있는 종목들 중에서 타이밍을 순환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저는 여러분께 오늘 사실 선물 옵션 강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선물 옵션 얘기를 좀 많이 할 거라서 오늘은 주식 얘기만 가지고 좀 채워봤거든요. 유익하셨나 모르겠어요. 생방송에서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많이 하고 싶어도 시간이 저에게 50분밖에 주어져 있지 않고 중간에 전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제가 할 수 있는 멘트는 43분에서 44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온라인 강의를 준비했고 제가 지금 21개월째 하고 있으면서 온라인 강의를 일주일에 한 달에 보통 한 2번 꼴 정도 한 번 내지 2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시 들으실 기회가 없으니까 다음 토요일 날에는 여러분 꼭 시간을 내시고 다음 달 다음 주라고 하시면은 들을 기회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같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장자문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방향에 대한 전략과 함께 2차 전지,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화학 섹터에 대한 전망 그리고 종목들까지도 자세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절대 또 손해보지 않는 매매를 위해서 그러한 꿀팁들까지 여러분들께 오늘 방송을 통해 정말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자, 특히 다음 주에 특강이 있습니다. 다음 주 특강에서는 오늘보다 더욱더 깊은 차트에 대한 내용들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예쁜 차트 찾아내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이 장자원 전문가님이 차트 보는 사람들 중에 정말 대가라고 불리는 만큼 차트 분석의 대가라고 불리는 만큼 여러분들 이러한 특강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주식 계좌 건강 좀 도움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